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요즘에 워낙 고교학 전제 때문에 중3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중1, 중2 부모님들도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고입 전문가 소장님을 한번 모시고 같이 고민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김창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고입의 고민은 대치동에서는 4, 5학년 때부터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본격적인 고민은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좀 고교학 점제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좀 고민을 네.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2028 대입 개편안이 이제 그렇죠.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바뀐 입시에 대해서 과연 고등학교 선택을 어떤 걸 하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고민이 조금 더 다양한 학년에서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만나볼 사연자는 그 중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본격적인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안녕.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재 학생 엄마 유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뜸중학교 1학년 김민재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와 주셨는지 일단 고민거리부터 좀 먼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영재고를 준비로 해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중간에 이제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성적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 일반고 쪽도 이렇게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 이제 영과고를 포함한 특목자세를 고민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지대한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아마 주가 될 것 같고요. 우리 민재도 혹시 어머님의 고민 외에 또 혹시 고민하는 게 있을까?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선행에 관해서 좀 의견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심화까지 보충 학습을 통해서 좀 기초를 탄탄히 다지면서 나아가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려면은 수투까지는 끝내고 가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아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와 함께 좀 탄탄히 다져놓으면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목표로 하고 있는 또는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실까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거기를 최우선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과학이랑 이런 수학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면 좋겠다라고 민재도 스스로 생각하는 네. 세과요. 일단 민재의 고민 중에 부모님하고 선행에 대한 갈등이 조금 있다. 나는 조금 더 차근차근 탄탄하게 다지면서 가고 싶은데 어머님은 조금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이 된다. 어머님의 입장은 이해가 되죠. 아니 이때까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얘는 자꾸 이걸 하려고 그래. 안 된다고. 어머니 지금 반면에 민재는 질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머님들이 보통 고등학교 들어가서가 이제 어떻게 되냐 고민하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강도를 높게 준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입시를 위한 공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재가 생각하는 그 공부법이 맞아요. 기초는 기본인 거고 거기에서 좀 더 심화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가 이제 문제잖아요. 들어가서가 내가 거기서 적응하면서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내가 좀 경제 우위에 차지하면서 3년을 잘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선행은 좀 필요하다. 학교 내신 성적 100점은 기본이에요. 내 실력이 어디쯤 와 있는가 그 기준을 삼는 거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과연 공부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를 점검하고 근데 그 기출 문제가 다 풀 수 있어. 선행해야죠. 그걸 기준으로 삼고 공부의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수능 준비하는 선배들 중에서도 기초부터 탄탄히 한다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 때문에 한 번 1회독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시간 내로 뭔가 성과가 나야 하는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입장에서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예요. 너의 공부 방법을 좀 유지를 하려면 그 원리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도 속도도 있어야 돼. 이 두 개를 접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임팩트 있게 단위 시간당 학습량을 조금 더 늘리고 그래서 탄탄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방법을 조금 찾을 때까지 이게 너무 오래되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한 번만 어머니 탄력이 붙으면 오히려 훨씬 더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정 시간 정도의 기회는 조금 이 아이한테 좀 주고 어머님하고 잘 얘기해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 둘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절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결국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들어가더라도 내가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은 주어진 문제, 일정량의 문제를 내가 주어진 시간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거든. 내가 아무리 공부를 깊이 있게 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에 그 문제를 못 풀어버리면 점수로 연결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시험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시험을 연습하는 게 중학교 때는 정말 중요하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일반고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험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는 친구들은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을 좀 어떻게 봤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중간고사 때는 90점, 근데 이제 기말고사 때는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합쳐서 97점. 사회는 중간고사 때는 96점, 기말고사 때는 100점, 합계 98.8. 수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둘 다 95, 95예요. 합계 97이 나온 거죠. 수학을 한 문제씩 틀렸어요. 1학년인데 암산을 실수를 했어요. 과학은 둘 다 100, 100. 그다음에 영어는 한 번은 100, 한 번은 95. 그래서 96.5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합산의 성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간고사에서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국어에서 좀 많이 실수가 나가지고 뭔가 좀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 때 90을 이제 맞았을 때 문제를 파악을 했는데 제가 국어의 지문을 대충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말 때 한번 국어 지문만 빡세게 해보자 하고서 그래도 100점이라는 성적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한번 자유학기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대한 그런 감도 좀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2학년 가서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잘 확신이 안 서서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것이 이게 2학기 때 재확인이 됐으면 좀 괜찮아졌을 텐데 이제 2학기 때 확인이 되지 않은 채로 2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근데 자세로 놓고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중간고사에서 90점을 받았던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했다는 게 중학교 1학년 치고는 정말 잘한 태도입니다. 아까 전에 2학년 돼서도 불안하다고 한다면은 긴 기간 동안 기출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시간 정도 풀어봐야지.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수학은 왜 한 문제씩 계산 실수가 있었던 거야? 시험 분위기에 압도됐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시험을 볼 때 되게 간단한 암산이거든요. 근데 그 암산에서 저는 이제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계산을 했는데 운 좋게 또 지문에 답이 있어가지고 그걸 체크했는데 오답이 됐구나. 네. 수학이 지금 자기의 어떤 문제점, 암산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 분위기 압도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다는 거잖아. 시험 볼 때 내가 그거를 실수해버리면 성적과 연결 안 되면 끝장나는 거잖아. 암산하는 습관보다는 꼼꼼하게 내가 풀이를 끝까지 쉬운 거라도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안 그러면 그게 니한테 언젠가 발목이 잡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인지했으니까 지금부터 고쳐 나가면 된다. 우리 아이가 보면 뭐 영어도 그렇고 꼭 한 문제, 두 문제 그렇게 틀려요. 하나씩 틀리는 버릇이라면 버릇 어떻게 고쳐야 그 될지 고치는 방법 고민이 제가 돼요.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국어에서 한 문제 틀린다든지 사회에서 한 문제, 한 문제 꼭 틀린다고 한다면은 네. 그날 시험 본 걸 가지고 집에 와서 한 번 더 보는 거야. 근데 오랜 시간 안 걸릴 거거든요.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를 내가 실수했지? 그걸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근데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까먹어버리거든. 했었어요. 했었어. 그 뭐가 문제였어? 엠베스트 쌤이 한번 셀프로 문제를 점검을 해버려요. 틀린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거를 적으래요. 안 적으면은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를 왜 틀렸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런 실수가 났으니까 보완 필요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잘했네. 잘하고 있네.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엠베스트 베이스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 다 이런 거 커리 짜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맞아요.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하는 팁 같은 거 있으면 네. 민지 학생한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 엠베스트가 장점이 입시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라든지 얘네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했는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 쌤이 입시에 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적기조서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컨설팅을 이용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우리 엠베스트에 보면 내신 진도 강좌가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번 겨울방학 때 그걸 통해서 2학년 1학기까지의 어떤 예습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죠. 특히 국어사회가 조금 불안해할까지 이러면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내가 1학기 기말고사까지 한 2회 정도 한 바퀴 두 바퀴 돌린다는 생각하고 반드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가지고 시간 재놓고 한번 풀어본다. 이렇게만 이번 겨울방학 때 연습을 해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예술영재학교를 목표하니까 어차피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독서활동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자기소개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는 거예요. 이번에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자기소개서 한번 보고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좀 해야겠다 계획을 잡아보는 거. 입시를 위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을 계획하면은 이번 겨울방학 정말 잘 보내는 것이. 하나의 고민이 더 있죠. 입시의 변화사항도 워낙 크고 그다음에 지금은 1학년이지만 2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은 일이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마지막에 또 고민이 일반고까지 열어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한다고 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민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육 과정이 완전히 바뀌고 입시도 완전히 바뀐 데서 이제 고등학생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과학예술영재학교라든지 영재학교는 학점제로 운영되는 학교예요. 일단은 고교 학점제 시행한다 하더라고 영재학교 가버리면 크게 관계는 없고 문제는 이제 내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떨어지게 되면 과연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고민에서 이제 일반고까지는 고민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물리라든지 천문이 쪽 관심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약간 자사고랑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과고를 추천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과고에 좀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자사고를 생각해야죠. 그때 고민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올라오셔서 상담받으신 소감, 어머님부터 좀 어떠셨어요? 중학교 되면서 성적표를 보면서 엄마로서 욕심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조바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와서 두 분 컨설팅을 이렇게 받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안심이라고 해야 되나? 편안해지고 그리고 저의 이 조바심을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민재는 오늘 어땠어? 국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걸 좀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속이 좀 시원하네요. 민재는 딱히 약간 멘탈의 흔들림이 크진 않는 친구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좀 많이 흔들리실 거고요. 그죠, 어머니? 네. 이제 새가영을 준비하는 그 시즌이 오면 엄마의 초조함과 불안함이 아이의 멘탈을 흔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시기가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머님이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연습해 주시면 어머님이 절대로 동네 어머님들 얘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휘둘려서는 안 되고. 제일 많아 그런 거 알아 진짜. 휘둘려서는 안 되고요. 그냥 얘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시 상담반은 학년을 구분하진 않습니다. 중1이어도 어떤 입시적 고민이 있더라도 그게 고입이든 대입이든 상담반 신청하시면 최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밑에 있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